158강 2년연입니다. 각골문 해독의 유일한 열쇠는 소전이다. 자, 그리고 이 문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왜 각골문, 근문, 소전, 예서, 해소라 했는지, 그리고 연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교재 제21장 두이자 하고 있습니다. 자, 한자 역사죠. 각골문, 근문, 소전. 그러니까 명칭이 뭐라든 이것들이 이 문자의 원형이고, 그리고 예서, 해서는 변형수체라고 했습니다. 자, 각골문이라는 거는 거북의 딱지라든지 소뼈, 그리고 근문이니까 이거는 쇠, 그리고 소전은 글자로 보면은 대죽자가 있죠. 이렇게 대나무에 쓰인 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각골문이라 하든 근문이라 하든 소전이라 하든 이것들은 이 글자가 어디에 쓰여 있었느냐 그 유무를 구별하는 말이지, 이걸 뭐라고 하든 같은 글자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예서라는 거는 종예자가 들어있죠. 이거는 종이나 노예가 쓴 글자다가 아니라 그건 멍청한 소리고, 예속된, 그러니까 종속된 서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각골문, 근문, 소전 뭐라고 하든 얘들이 주고, 예서는 그것에 딸려 있는 보조 서체, 그러니까 변형 서체다 그 말인 거죠. 자, 이 해서는 본보계자입니다. 자, 왜 견줄비라는 글자는 비수비자 복수죠? 비수비는 찌르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찌르고 또 찌른다, 그러니까 거듭 찌른다는 거고. 자, 그래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거는 모일집자하고 입벌일감의 결합이죠. 자, 이렇게 뭔가 있는데 여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파냈다는 거죠. 어떻게? 모일집자니까 들락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찌르다니까 조각칼을 찌르고 빼고를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들락날락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파냈다는 거예요. 바로 목판에 새긴 글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보기 해죠. 이거를 본이라고 하고 이걸로 여러 장을 찍어낸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왜 이 문자를 한자라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한나라 때 바뀐 이 해서체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자죠. 자, 아무튼 오늘은요, 이 전자가 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자전이라는 글자고요. 이걸 알려면 판단할 단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는 아래는 네발 짐승이고 위는 돼지머리 개라는 글자입니다. 자, 허시는 이거를 돼지 머리,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거를 상향한 걸 했는데, 자, 이게 지금 날카로울 예자죠. 그게 뾰족하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대가리가 뾰족하다는 건지, 아니면 뾰족한 날부치를 찔렀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위에서 본 모양이다라고 했네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돼지 대가리로 보시는 분 없죠? 없다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 역시도 돼지다 그렇게 말했네요. 자, 오늘 학설은 역시 이거를 돼지머리를 그렸다고 하고, 이거는 무슨 멧돼지가 먹이를 찾는데 주둥이를 땅에 대고 킁킁거리며 이리저리 찾아 헤매면 그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판단하다는 의미가 나오게 되었고 라고 하는데, 판단한다는 거는 어떤 논리라든지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일인데, 누가? 사람이. 근데 무슨 놈의 돼지가 먹이를 찾고 있는데 판단을 한다는 건지, 응?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빵점이죠. 왜?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글자인데, 허신도 그렇고 오늘날 학자들 역시 이거를 그림이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자, 글자를 봅니다. 어떤 글자가 보이죠? 장인공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쉬운 글자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스물은이라는 글자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 설명에 장인공자하고 스물은이 없다. 그러면 100%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황당한 거는요,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책들이 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하지만은 이거는 빵점 이전에 채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계자를 말하면서 이거는 기억과 예로 된 거야.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만 야, 이건 말이야 뭘 그린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은 좀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이거? 딱 그 상황이야 지금. 자, 아무튼 이 장인공이라는 글자는 건너간다는 건데, 보세요. 사이에 물이 흐르고 있죠. 간격이 생겼죠. 그래서 두이자를 써주죠. 여기를 건너가고 있죠. 그래서 뚫을 꼴자를 써준 거죠. 왜냐면은 이 물은 일종의 장애물이니까 여기를 뚫고 질러가고 있다는 거죠. 또 여기를 건너가려면은 다리를 놓는다든지 배를 만들어서 건너야 되니까 만들다 그런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수문이라는 글자는 넘다 또는 뭐 넘치다 그런 뜻이죠. 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언덕간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땅은 평평하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솟은 지형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산이라고 하죠. 자, 산은 비탈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선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언덕은 위가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평평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하일자를 쓴 거죠. 그래서 이걸 언덕하이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왼쪽 사선은 어쨌든 위로 솟은 비탈이죠. 자, 위로 솟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로등 하일자, 위를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덕하는 들썩들썩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물이 끓어가지고 지금 수증기가 위로 솟는데 뚜껑이 막고 있죠. 그래서 들썩들썩 하는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막 끓다 보면은 넘쳐 흘러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넘다, 넘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 언덕 한자를 해가 나오는 왼쪽으로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물은이라는 글자죠. 물이 이 소치라는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다, 넘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돼지머리 개라는 글자는 뭘까요? 돼지 대가리?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를 들면은 물이 흐르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건너는 게 아니라 건너간다는 건데 어떻게? 팔착 뛰어 넘어간다는 거죠. 자, 물은 장애물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여기를 팔착 뛰어 넘어서 지나간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판단할 단위라는 글자는 뭘까요? 자, 이거는 짐승이죠. 짐승이 장애물을 이렇게 팔착 뛰어넘는 모습이죠. 자, 왜냐면은 장인 공자가 있죠. 사냥꾼이 만든 사냥 도구로 자기를 공격하니까 바로 팔짝 뛰어가지고 허겁지겁 달아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 돼지 달아나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달아날 천자는 개라든지 또는 맹수를 뜻하는 개긴자죠. 맹수나 사냥개에게 쫓겨가지고 막 달아나는 모습이고 수물차이라는 거잖아. 달릴 추니까 숨을 곳을 찾아가지고 죽어라 달려서 도망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 이 글자의 훈 돼지머리는 뭐냐? 자, 우선 다른 예를 하나 들면요. 돼지 해머리 두라는 글자가 있죠. 자, 이거는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돼지 해자의 윗부분,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있는 글자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글자 역시도 돼지 채자의 이 머리 부분에 있는 글자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돼지 머리를 그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보고 누가 야, 이거 돼지 머리네. 그걸 그렸어. 그렇게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이라는 거는 이렇게 글자의 구성을 말한다든지 또는요 하나의 글자가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본보기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글자 간단히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면요. 자, 이 돼지머리 개라는 글자는 어떤 장애물을 팔짝 이렇게 뛰어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아래는 견줄비자 사이에 이 화살실을 끼운 건데, 자, 이 비수비라는 글자는 죽다 그리고 찌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쨌든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두 사람이요 양쪽에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화살을 쏜 거야. 근데 이게 비수비자니까 그 화살에 찔렸다, 박혔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사냥꾼들이 협공을 하면서 사냥감을 몰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때 화살에 맞은 짐승이 이런 개울이라든지 또는 풀숲 같은 그런 장애물을 이렇게 팔짝팔짝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서 달아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의문이 뭐냐면 이 글자는 어째서 돼지가 돼야 되는 거죠?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물론 고기를 얻으려고 멧돼지 사냥을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사슴이라든지 호랑이도 역시 사냥감이 되겠죠. 근데 어째서 이 글자는 꼭 돼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각골문 금문도 좀 보면요. 우선 금문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화살도 보이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비수비자도 보이고 비슷하죠. 근데 윗부분을 보니까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애매하죠. 자, 근데 이 각골문은 비슷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화살에 찔린 이 짐승이 보이지만은 어쨌든 이 글자하고는 구성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 글자하고 이 글자는 같습니까? 다른 글자입니까? 다른 글자죠. 의미는 비슷하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각골문이라고 내놓고는 야, 이게 이 글자의 각골문이야 하고 얘기를 하면은 발로 뻥 차버리라는 거예요. 각골문을 보니까 이 글자하고 관련해 갖고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런 글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자칭
각골문 박사라는 자들은 그냥 무조건 같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자, 기가 차가지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각골문에서 돼지의 화살이 꽂힌 모습을 그렸답니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근문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했답니다. 이게 이걸로 구체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거하고 지금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자, 아무튼 소전체에 들면서는 화살의 윗부분은 돼지머리 개자로, 아랫부분은 화살치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는 두 개의 비수비로 변해 지금의 자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화살 윗부분은 이걸로, 화살 아랫부분은 이게 됐다는 거. 이게 뭔 소리죠 지금? 자, 그리고 비수비는 사람인데 돼지가 두 명의 사람으로 둔갑을 했다는 거예요. 돼지가 사람이 됐다는 거야.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이게 흔히 써먹는 수법인데 이게 뭔지는 몰라. 그러면서 각골문 핑계를 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이 이런 글을 보면은 왠지 좀 그럴듯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전형적인 학자 노리고 거짓말 글쓰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지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 자, 그리고 이 해설은 소 전체가 변한 거예요. 근데 왜 자형 자체가 다른 이런 각골문을 들먹이느냐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정서인 소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수로 삐뚤이 흘린 채 이런 각골문 근문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누가 각골문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100% 구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각골문 근문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길게 말을 하는 건데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각골문학자, 근문학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아니 어떻게 글자를 보고 그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자학자고 또 박사고 그렇습니까? 아니 미술 선생 자격증을 준다면 모르겠어. 응? 낙빈기? 뭐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제가 볼 땐 그야말로 꼴값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어째서 판단하다가 되는 거냐? 자, 결론은 앞에서 큰 소리를 뻥 하고 쳤지만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째서 판단하다가 되는 거죠? 자, 다만 이제부터 제가 억지 생 억지를 써가지고 소설을 쓸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 미친놈 헛소리 한다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자, 한자는 동영상이고 일상입니다. 자, 그러면 판단하다는 뜻이 되려면은 뭔가를 좀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장님이 결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모습이겠죠. 자, 이제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 장인공이라는 글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물을 건너가면 돼. 근데 어째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스물 은자를 끼워 넣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지금 여기를 지나려고 하는 거야. 건너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를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넘어가 하고는 승인을 해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도 될까요? 그래. 넘어가. 자,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 여권을 발급을 해준 거죠. 자, 비행기나 이 배를 타고 국경을 건너도 될까요? 그래. 넘어가도 좋아. 여행 갔다 와. 자, 이해되시죠? 자, 특히 한자는 왕 중심입니다. 왜냐면은 가장 높은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당연히 왕 얘기가 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큰 물이라든지 높은 산은 자연 국경이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장면을 말하는 거냐? 국경을 넘는다는 건 전쟁을 의미하죠. 자, 이런 상황이겠죠. 어떤 신하가 그러는 거야. 전하, 제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적장의 목을 베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야, 지금 전쟁을 좀 하면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러다가 좋아. 야, 이제 전쟁이야. 김장군, 국경을 넘어도 좋아.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결단을 내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머리 개라는 글자는 결정하다, 뭐 판단하다, 뭐 결제하다, 승인하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승낙을 한 왕은 김장군에게 말로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런 명령장이라든지 임명장 같은 문서를 내려주겠죠. 자, 특히 장인 공자는 기술자가 물건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다가 뭐를 만들어 가지고 승낙의 표시를 했을까요? 바로 도장을 찍어줬겠죠. 그래서 돼지머리 해자는 이런 문서에 찍는 도장을 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들어보니까 대충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글자는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짐승이라는 거죠.
어째서 여기에 짐승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자, 다만요. 저는 아마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동물 모양을 새긴 도장, 즉 국새를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포털에서 국새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희한하게도 용이라든지 뭐 거북이, 봉황 이런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옥새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토막 한 달락 이런 걸 알겠죠? 자, 도장을 보면 이렇게 토막글이 적혀 있다는 거죠. 자, 이 글자는 어쨌든 도장을 뜻하는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 글자는 여기다 이렇게 글자를 새기는 거니까 새기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불이라는 글자는 입구자네요. 첫 번째, 짐승이 헐레벌떡 달아날 때 입구자니까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되는 거죠. 또 누군가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마치 이런 날카로운 조각칼로 찌르듯 부리로 콕콕콕 쪼는 모습이 되겠죠. 홀에 아로 새길 전이라는 글자는 구슬옥입니다. 이런 옥이라든지 뭐 보석류에다가 문양을 새기다. 존목을 열하는 글자는 벌레가 둘이네요. 벌레들이 마치 이렇게 물건을 쫀 듯이 작은 점 형태로 갉아먹었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책에는 주간 얘기도 좀 써놓고 그리고 이 점치다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사주단자 얘기도 좀 써놓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복잡하니까 그 부분은 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자전자 보겠습니다. 전서체라는 말이죠. 도장, 관인. 자, 이 정각이란 말은 도장을 새긴다 그런 말인데, 자, 이 도장을 보면은요, 칙, 명, 지, 보라 해가지고 이게 전서체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자, 예로부터 이 도장은 전서체로 썼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 문자의 원형, 오리지널인데, 신성한 이 도장에다가 이 쓰레기, 변형서체 해설을 쓸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 문자의 오리지널 원형이고 이거는 변형서체죠. 그러니까 이 족보도 없는 이 글자를 어떻게 이런 국세에다가 새길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전자전이라는 글자는 뭘까요? 대죽자죠. 이 도장에 새겨진 서체, 즉 이 전서체가 쓰인 주간.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자면은 이 전서체는 한자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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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존재라고 했죠. 자, 앞에서 전서체, 이 특히 소전체가 뭐냐면은 진시황제가 칠곡을 통일한 뒤에 이 삐뚤이 이런 글자들을 정리를 한 거고 예서와 해서는 변형서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이 소전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서니까. 각골문 금문이 최초라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이 문자를 해독을 하려면은 일단 삐뚤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소전을 통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해서가 왜 이렇게 변한 건지를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신은 이 문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자의 원리인 육서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놓는 바람에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큰 문제가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 문자의 원형인 정서, 이 소전체를 거의 완벽한 형태로 후대로 전했다는 점에서 이 설문회자라는 책은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들은 이 삐뚤이 흘림체, 각골문, 금문 타령을 하면서 꼴값을 떨 게 아니라 이 소전체를 연구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상금한자 2년 연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판단할 단자가 들어간 상금한자는 딸랑 이게 전부입니다. 딱 한 글자. 근데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로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사실 한자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년 연출 연분 이육 까다 2년 연유 사연 연고 뭐, 혈연 학연 연루되다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자, 우선 학설을 보면은 옷의 가장자리를 따라 실로 장식하다가 원래 뜻이며 가장자리는 외부와 연결되는 부위이므로 인연이라는 뜻까지 나왔다. 빵점이죠. 판단할 단자가 어째서 옷의 가장자리죠. 근데 옷의 가장자리가 외부와 연결되는 부위라서 인연이라는 뜻이 나왔다. 이게 뭔 말이죠 지금. 아무튼 좀 짜증나니까 빵점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실명이라는 거죠. 이거는 끈이나 줄, 뭐 묶다 그런 뜻이죠. 나 묶었어. 왜? 이 판단할 다이라는 글자는 달아나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달아나지 못하게 묶다. 이게 본 뜻이죠. 자, 그리고요. 이 가는 실명이라는 글자는 꼭 끈이나 줄이 아니라 관계를 맺다로 제가 해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별표 제가 3개라고 했죠. 나 관계를 맺었어. 어떻게? 도장을 찍고. 그러니까 약정의 표시로 도장을 찍고 관계를 맺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요. 가는 실명자입니다. 나 관계를 맺었어. 근데 어쩐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달아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말도 되겠죠. 그래서 한 번 관계를 맺은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나 경우를 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혈연이라는 거는 피로 맺어진 연이죠. 내가 한 번 김치 가문으로 태어난 이상에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싫어도 죽을 때까지 김치정을 쓰면서 그 가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떠난 지 10년 넘은 사람이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와서 울죠. 그게 혈연이죠. 자, 학연도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 심한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갖고 지방대를 간 거야. 근데 얘가 좀 속 차리고 죽어라 공부를 해갖고 사법고시도 붙고 판검사가 된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주요 자리는 못 올라가고 평생을 지방에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을 돌겠죠. 아무리 지방대 꼬리표를 떼고 싶어도 한 번 관계를 맺은 이상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그거를 연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남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맺어갖고 지금 부부가 됐죠. 부부 관계를 맺었죠. 자, 그래도 이제 자식도 낳고 좀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좀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헤어졌습니다. 자, 근데 둘이 살면서 자식을 낳은 거야. 그러면 둘은요, 아무리 관계를 정리를 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자식이라는 끈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연을 한번 맺은 이상 둘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거를 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혼례를 치르고 자식을 낳은 이유, 그런 까닭으로 둘은 서로를 구속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여기 글자가 우리네 여인들의 모습을 좀 닮은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요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한번 짝을 맺으면은 출가 외인이라고 해갖고 죽으나 사나 때로는 왼수 같은 그 남편과 일평생을 함께하고 죽어서도 그의 무덤 옆에 묻히죠. 그게 바로 그토록 무시무시하다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 연입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젠 잊어야 해요. 사람 없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걸 잊어요. 이젠 잊기로 해요. 이젠 잊어야 해요. 그대에게 선물했던 모든 의미를 잊어요. 사람 없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걸 잊어요.